막내딸의 결혼식이 끝나고 사흘 후, 아내 채나영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해요. 35년을 함께 산 남편. 바람 한 번 피우지 않았고, 누구보다도 성실했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누구 엄마도 아니고,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나 채나영으로요. 세 딸을 다 키워낸 후, 60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한 여성. 그녀는 왜 지금 그리고 무엇을 위해 이혼을 선택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녀가 남편에게 이혼이라는 폭탄 선언을 하고 자기의 인생을 시작하기까지는 결코 순탄하지는 않았겠죠. 한번 들어보세요. 막내가 결혼식장 입구에 섰을 때 나는 손수건을 꺼내 들었다. 세 딸 중 마지막이었다. 큰딸 결혼시킬 때도 울었고, 둘째 결혼시킬 때도 울었으니 막내 때도 당연히 울어야 했다. 하객들이 그렇게 기대했고, 나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눈물이 났다. 뿌듯했다. 세 딸을 다 무사히 키워냈구나. 대학 보내고 취직시키고 결혼까지. 이제 엄마로서 내 할 일은 다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눈물을 닦으면서도 가슴 한쪽이 텅 비는 느낌이었다. 뿌듯함 뒤에 찾아온 공허함이랄까. 이제는 뭐 하지? 이제 나는 뭐지? 신랑 부모님과 인사를 나눴다. 예의 바르게 웃으며 악수했다. 막내 녀석이 시집을 잘 가서 다행이라는 말을 들었다. 고맙다고, 잘 부탁한다고 했다. 입에 붙은 대로 나오는 말들. 남편은 딸의 어깨를 툭툭 쳤다. 잘 살아라. 한마디였다. 남편은 늘 그랬다. 말이 없었다. 감정 표현도 서툴렀다. 나쁜 아빠는 아니었다. 단지 그런 사람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다. 남편이 운전대를 잡았고 나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봤다. 거리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다. 수고했소. 이제 우리 둘만 남았구만. 남편이 말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우리 둘만. 그 말이 가슴에 돌처럼 앉았다.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파트가 유난히 넓어 보였다. 딸들 방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빈 방들이었지만 오늘따라 더 비어 보였다. 남편은 샤워를 하러 갔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텅 빈 집, 텅 빈 가슴.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지? 사흘이 지났다. 그 사이 나는 거의 잠을 못 잤다. 침대에 누워서도 눈이 말똥말똥했다. 옆에서 남편은 코를 골며 잤다. 규칙적인 숨소리. 30년 넘게 들어온 소리.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이제 나는 뭐지? 엄마 역할은 끝났다. 딸들은 다 자기들 가정을 꾸렸는데 나는 그냥 남편 뒷바라지만 하며 살아야 하나?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사실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거였다. 막내가 대학 들어갈 무렵부터. 아니, 어쩌면 더 전부터. 다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용기가 없었을 뿐. 막내 결혼식이 방아쇠였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더 늙기 전에, 몸이 더 안 좋아지기 전에 뭔가를 해야 했다.
셋째 날 저녁이었다. 남편이 TV를 보고 있었다. 뉴스였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나서 거실로 나왔다. 남편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여보. 남편이 고개를 돌렸다. TV 소리가 시끄러웠다. 리모컨을 들어 음량을 줄였다. 왜? 할 말이 있어요. 우리 이혼해요. 남편의 표정이 굳었다. 잠깐의 침묵. 그러더니 픽 웃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거였다. 나는 다시 말했다. 진심이에요. 이혼하고 싶어요. 남편의 웃음이 사라졌다.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TV를 껐다. 거실이 조용해졌다. 뭐가 문제요?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럼 왜?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무슨? 남편이 일어섰다. 화가 난 것 같았다. 거실을 왔다 갔다 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럼 뭔데? 갑자기 이혼이 무슨 소리야? 목소리가 커졌다.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이제는 다른 삶을 살고 싶어요. 내 인생을 살고 싶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한참을 서 있더니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쾅 닫았다. 그날 밤 우리는 각자 다른 방에서 잤다. 결혼하기 전 나는 평범한 사무직이었다. 작은 회사 격리 일을 했다. 특별한 꿈은 없었다. 그냥 월급 받아서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다니고 그렇게 살았다. 25세 맞선을 봤다. 어머니가 주선한 자리였다. 남편은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다. 키가 크고 말수가 적었지만 성실해 보였다. 직장도 괜찮았다.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안정적인 회사였다. 몇 번 만나고 결혼을 결정했다. 사랑했나? 잘 모르겠다. 그냥 결혼할 때가 됐으니까 한 거였다. 25이면 늦은 나이는 아니었지만 왠지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혼하고 석 달 만에 임신했다. 큰딸이었다. 입덧이 심해서 회사를 그만뒀다. 그때는 당연한 거였다. 아이를 낳으면 여자가 키우는 거. 그게 당연했다. 큰딸 키우느라 정신없었다. 밤마다 울어대는 아기, 기저귀, 분유. 시댁 어른들이 이것저것 간섭했다. 아이 이렇게 재우면 안 된다. 저렇게 먹이면 안 된다.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나중엔 그냥 듣는 척했다. 둘째가 태어났고 셋째가 태어났다. 딸만 셋. 시어머니 표정이 좋지 않았다. 아들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더 이상은 낳고 싶지 않았다. 남편에게 말했다. 남편은 알겠다고 했다.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바람 한 번 안 피웠다. 술도 거의 안 마셨다. 월급 봉투도 그대로 갖다 줬다. 가족을 위해 한눈 팔지 않고 직장 생활에 전념했다. 그래도 남편한테는 자기 시간이 있었다. 주말이면 좋아하는 낚시도 갔으며 회사 사람들과 친구들과 자주 골프도 쳤다. 취미 생활이라고 했다. 나는 뭐라고 하지 않았다. 남자들은 다 그런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엄마니까, 아내니까. 그 말로 모든 게 설명됐다. 명절에는 시댁에 가서 제사 음식을 준비했다. 설거지를 했다. 설날 아침부터 추석 저녁까지
딸들 도시락을 쌌다. 학원 보냈다. 대학 원서를 같이 썼다. 그 와중에 유일한 낙이 있었다. 백화점 그릇 코너 구경하는 거. 딸들 학교 보내고 시간이 남으면 백화점에 갔다. 식기 매장을 한 바퀴 돌았다. 예쁜 접시, 찻잔, 도자기 그릇들. 하나하나 손으로 만져봤다. 언젠가부터 그릇에 관심이 생겼다. 왜인지는 모르겠다. 그냥 예쁜 그릇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졌다. 저런 걸 직접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다. 한 번은 신문에서 도예 체험 광고를 봤다. 주말 오전에 하는 클래스였다. 가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 주말에 시댁 제사가 있었다. 당연히 못 갔다. 광고를 오려서 서랍에 넣어뒀다가 나중에 버렸다. 그렇게 30년이 흘렀다. 딸들은 자랐다. 대학에 갔다. 취직했다. 결혼했다. 나는 늙었다. 어느새 60. 거울을 보면 낯선 얼굴이었다. 주름진 눈가, 처진 볼. 이게 나. 25살 신부는 어디 갔지? 30살 엄마는? 40살 주부는? 다 어디로 갔지? 처음 2주 동안은 지옥이었다. 남편은 나와 말을 하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차려놓은 밥을 먹고 회사에 갔다. 저녁에 돌아와서는 또 차려놓은 저녁을 먹고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나도 말을 걸지 않았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밥상은 차려놨다. 빨래도 했다. 청소도 했다. 그냥 습관이었다. 35년 동안 해온 일이니까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다. 저녁을 먹다가 남편이 말을 꺼냈다.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나는 젓가락을 놓았다. 그게 아니에요. 뭘 잘못했는지 말만 해. 고칠게. 당신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뭔데?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다. 화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다. 다른 남자라도 생겼어? 남편의 그 말에 나는 어이가 없어서 실소를 머금었다. 왜요? 내가 남자 때문에 이혼하자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돈을 많이 못 벌어서 그래? 아니면 집이 답답해서? 전부 아니에요. 그럼 뭔데?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그냥 살고 싶다고? 내 인생을 살고 싶다고. 그게 무슨 말인지 남편이 이해할까? 그날 밤 남편은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왔다. 평소에 술을 거의 안 마시는 사람이었다. 거실 테이블에 앉았어. 혼자 한 병을 다 마셨다. 나는 방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다음 날 둘째 딸한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무슨 일이야? 아빠한테 전화 왔는데 이혼한다고? 남편이 딸한테 전화한 거였다. 응, 왜? 아빠가 뭘 잘못했는데? 아빠가 잘못해서가 아니야. 그럼 왜 이혼을 해? 엄마 나이가 몇인데 혼자 어떻게 살려고 그래? 너한테 설명할 수 없어. 엄마! 미안해. 엄마가 결정한 거야. 전화를 끊었다. 얼마 안 있어 큰딸한테서도 전화가 왔다. 막내한테서도 왔다. 다들 같은 말을 했다. 나를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말리고 이해할 수 없다고만 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확실해졌다. 딸들도 남편도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 섭섭한 마음보다는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내 자신을 잘 설명할 수 없으니까.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남편이 거실 테이블에 먼저 앉아 있었다. 신문을 보는 척하고 있었지만 한 페이지도 넘기지 않았다. 앉으시오. 나는 맞은편에 앉았다. 남편이 신문을 내려놓았다. 우리 제대로 얘기 좀 합시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테이블을 내려다봤다. 손가락으로 테이블 가장자리를 톡톡 두드렸다. 긴장한 것 같았다. 내가 당신 인생을 빼앗은 거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다.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빼앗은 게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요? 나랑 사는 게 그렇게 싫었소? 싫은 게 아니에요. 그럼 그냥 이제는 다른 선택을 하고 싶어요. 침묵이 흘렀다. 벽식의 초침 소리만 들렸다. 남편이 다시 입을 열었다. 우리가 함께 뭔가를 하면 안 되겠소? 여행이라도 다니고 취미 생활이라도 같이 하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당신 인생을 사셨잖아요. 무슨 소리요? 나도 가족 먹여 살리느라. 그래요. 당신도 힘들었죠. 당신도 가족을 위해 평생 직장 생활했죠. 인정해요. 나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근데 당신은 낚시도 가셨잖아요. 골프도 치셨고, 주말이면 친구들 만나서 술도 드셨고, 남편이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할 말이 없는 표정이었다. 나는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참았던 말들이 터져 나왔다. 나는 백화점 그릇 코너 구경하는 게 전부였어요. 그것도 딸들 학교 보내고 남은 시간에 1시간, 많아야 2시간. 그게 내 취미 생활이었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다. 내가 뭘 사주지 않았소? 예쁜 그릇이 있으면 사주지 않았소? 사주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건 달라요. 한 번은요, 도예 체험 광고를 봤어요. 주말 오전에 하는 클래스였어요. 가고 싶었어요. 정말 가고 싶었어요. 남편이 나를 쳐다봤다. 나는 계속 말했다. 근데 그 주말에 시댁 제사가 있었어요. 당연히 못 갔죠. 저는 새벽부터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설거지하고. 그렇게 하루가 끝났어요. 당신은 한 번이라도 내게 물어본 적 있었어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남편이 입술을 깨물었다. 대답하지 않았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딸들도 그랬어요. 엄마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명절 음식도 엄마가 하는 거고, 빨래도 엄마가 하는 거고, 집안일도 엄마가 하는 거고. 미안하오. 남편이 처음으로 사과했다. 내가 생각이 없었소. 앞으로는 없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는 내가 살고 싶어요. 내 이름으로. 엄마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그냥 나로. 침묵이 길게 이어졌다. 남편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손을 내렸다. 눈이 붉어져 있었다. 그럼 이제 와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요? 아무것도 원하는 건 없어요. 그냥 내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존중. 남편이 쓴웃음을 지었다. 35년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존중. 35년이나 살았으니까요. 나는 똑바로 남편을 봤다. 35년을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 살았어요. 이제 남은 시간은 저를 위해 살고 싶어요.
그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일어서서 창문 쪽으로 갔다. 등을 보이고 한참을 서 있었다. 어깨가 떨리는 것 같았다. 나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할 말을 다 한 것 같았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얼마나 지났을까? 남편이 돌아섰다. 얼굴을 닦은 흔적이 있었다. 생각해 보겠소. 그 말을 남기고 남편은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거실에 혼자 남았다.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며칠이 더 지났다. 남편과 나는 필요한 말만 했다. 밥 먹었냐? 언제 들어오냐? 그런 말들. 그 외에는 침묵. 나는 변호사를 알아봤다. 인터넷으로 검색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상담 예약을 잡았다. 재산 분할, 절차, 기간, 필요한 서류들을 알아봤다. 어느 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다. 변호사 알아봤어요. 남편이 TV를 보다가 멈췄다.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그래요.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다. 체념한 것 같았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다. 어느 평일 저녁, 남편이 일찍 들어왔다. 6시쯤. 평소보다 1시간은 빨랐다. 저녁 드셔야죠. 아니, 밖에서 먹고 왔소. 남편이 거실에 앉았다. 나를 봤다. 앉으시오. 얘기 좀 합시다. 나는 부엌 일을 멈추고 거실로 갔다. 남편 맞은편에 앉았다. 남편이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뭔가 생각을 정리하는 것 같았다. 손을 깍지 끼고 풀고 다시 끼고 그러다가 입을 열었다. 알겠소. 짧은 말이었다. 하지만 무게가 있었다.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근데 남편이 말을 이었다.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소. 뭔데요? 나랑 살면서 행복한 적이 한 번이라도 없었소? 나는 잠시 생각했다.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았다. 있었어요. 남편이 눈을 들었다. 아이들 키울 때요. 큰애가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 둘째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막내가 대학 합격했을 때, 나는 천천히 말했다. 당신이 월급 봉투를 그대로 갖다 줄 때도 고마웠어요. 아플 때 약 사다 줄 때도. 그럼 남편이 물었다. 근데 그건 말을 어떻게 이어야 할지 고민했다. 그건 내 행복이 아니었어요. 엄마로서의 행복이었고, 아내로서의 행복이었죠. 차이가 뭐요? 남편이 진지하게 물었다. 정말 모르는 것 같았다. 저도 잘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다른 거예요. 누군가를 위한 행복이 아니라 나를 위한 행복. 그게 뭔지 알고 싶어요. 남편의 눈가가 붉어졌다. 눈물이 맺혔다. 평생 우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다. 내가 당신을 불행하게 만든 거요.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 탓이 아니에요. 누구 탓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시대였고, 우리 둘 다 그걸 따랐을 뿐이에요. 남편이 눈물을 닦았다. 손등으로 눈가를 문질렀다. 미안하오. 저도 미안해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같이 술을 마셨다. 소주 한 병. 서로 잔을 따라줬다. 말은 많지 않았다.
그냥 마시고 안주 먹고 또 마셨다. 술이 다 떨어졌을 때 남편이 말했다. 언제부터 준비할 거요? 다음 주에 변호사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요. 나도 같이 가겠소. 그렇게 결정됐다. 조용하게, 담담하게. 변호사 사무실은 깔끔했다. 젊은 여자 변호사였다. 우리보다 한참 어려 보였다. 서류들을 설명해 줬다. 재산 분할, 위자료, 절차. 집은 남편이 갖기로 했다. 나는 전세금만 받기로 했다. 예금은 반반, 다른 건 필요 없었다. 한 달쯤 걸렸다. 서류 쓰고, 도장 찍고, 법원 가고. 그 과정이 생각보다 담담했다. 극적이지 않았다. 그냥 절차였다. 이혼 신고하던 날, 구청 앞에서 나란히 섰다. 서류를 제출하고 나왔다. 밖은 햇살이 좋았다. 남편이 먼저 말했다. 잘 살으시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도요. 남편이 돌아서서 걸어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한참 지켜봤다. 35년을 함께 산 사람. 이제는 남이 된 사람. 가슴 한쪽이 먹먹했지만 후회는 없었다. 새로 이사한 집은 방도 2개고 거실에 주방 그리고 욕실도 있었다. 지금껏 가족이 함께 살던 집에 비해서는 한참 작았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혼자 살기에 딱 맞았다. 이삿짐이 별로 없었다. 옷가지 몇 개, 이불, 베개, 식기는 최소한만 챙겼다.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그릇 몇 개, 수저, 컵. 35년을 살았는데 내 것이 이것뿐이라는 게 신기했다. 첫날 밤, 짐을 다 풀고 나니 저녁 때였다.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편의점에 갔다. 컵라면 하나 사서 돌아왔다. 물을 끓여서 라면을 먹었다. 작은 식탁에 혼자 앉았어. 설거지할 그릇도 하나. 이렇게 조용할 수가. 35년 넘게 밥상을 차렸다. 아침, 점심, 저녁. 최소한 4명 것. 명절엔 10명 넘게. 설거지도 그만큼. 이제는 나 하나. 이상한 느낌이었다. 홀가분하면서도 허전했다. 자유로우면서도 불안했다.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웠지만 눈이 말똥말똥했다. 옆에 남편의 코 고는 소리도 없었다. 너무 조용했다. 핸드폰을 꺼냈다. 인터넷을 뒤적였다. 뭘 해야 할까?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지? 문득 예전에 보고 싶었던 도예 체험이 떠올랐다. 검색해 봤다. 주변에 공방이 몇 개 있었다. 위치를 확인했다. 걸어서 20분 거리. 내일 가볼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었다. 새벽 3시쯤에 이혼하고 한 달이 지났다.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고도 곧바로 침대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핸드폰을 보며 한참을 뒤척이다 일어나 비로소 커피를 내리고 대강 정리를 한다. 배가 고프면 간단하게 먹고 낮에는 이곳저곳 동네를 걸어 다녔다. 빨리 서둘러서 할 일이 없었기에 목적 없이 그냥 구경하며 걷기만 했다. 어느 날 오후 골목을 걷다가 낯선 길로 접어들었다. 작은 꽃집이 보였다. 그 옆에 더 작은 가게. 유리창 너머로 그릇들이 보였다. 발걸음이 멈췄다. 진열장에 놓인 찻잔, 접시, 작은 화병들. 손으로 만든 티가 났다. 하나하나 다 달랐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작은 종이 딸랑 소리를 냈다. 안은 더 작았다. 선반 몇 개의 그릇들이 가득했다. 찻잔 하나를 들어봤다. 묵직했다. 표면이 매끄러웠다. 안쪽으로 푸른 유약이 흘러내린 자국이 있었다. 예뻤다. 구경하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뒤에 공방이 있어요. 그제야 보였다. 가게 뒤편으로 문이 하나 더 있었다. 반쯤 열린 문 너머로 작업대가 보였다. 한참을 그릇들을 봤다. 하나하나 손에 들어보고 내려놓고 그러다가 용기를 냈다. 혹시 배울 수 있을까요? 여자가 나를 봤다. 배우시게요? 네. 가능할까요? 몇 살이세요? 60인데. 여자가 웃었다. 나이가 뭐 중요해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다음 주부터 배우기로 했다. 일주일에 4번, 3시간씩. 앞치마를 두르고 물레 앞에 앉았다. 처음 만져보는 축축하고 차가운 감촉. 물레가 돌기 시작했다. 손에 힘을 줬다. 흙이 울퉁불퉁해졌다. 힘을 빼라고 했다. 빼니까 흙이 무너졌다. 그렇게 나는 용기를 내어 내가 해보고 싶었던 취미를 시작했다. 그리고 너무나 좋았다. 이런 흙을 만진다는 것이 이런 느낌일 줄 미처 몰랐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쉽지가 않았다. 하도 안 돼서 그냥 포기하고 싶기도 했다. 손이 안 따라줬다. 머릿속 이미지와 실제가 너무 달랐다. 그래도 계속했다. 집에 와서도 손 모양을 연습했다. TV 보면서도 손가락을 움직여봤다. 어떻게 힘을 줘야 할까? 어느 정도로 눌러야 할까? 한 달쯤 지나서였다. 작은 접시 하나를 완성했다. 비뚤고 두께도 불균형했지만 그래도 접시였다. 가마에서 구워진 걸 받아들었을 때 울컥했다. 내가 만든 것. 내 손으로 처음으로 공방 가는 게 하루의 일과였다. 그리고 즐거웠다. 갈 때마다 조금씩 나아졌다. 물레질이 익숙해졌다. 흙을 올리고 모양을 잡고 마무리하는 일련의 과정. 처음엔 1시간 걸리던 게 30분으로 줄었다. 유약 바르는 법도 배웠다. 가마에 넣고 온도 조절하고 완성품이 나올 때마다 설렜다. 어떤 색이 나올까? 어떤 질감일까? 집에 그릇들이 쌓이기 시작했다. 작은 접시, 큰 접시, 찻잔, 밥그릇. 다 내가 만든 것들. 딸들한테 선물도 했다. 둘째 딸이 집에 찾아왔다. 원룸을 구경하고 내가 만든 그릇들을 봤다. 엄마가 이렇게 밝은 얼굴 처음 봐. 나는 웃었다. 그런가 거울을 볼 때마다 느꼈다. 표정이 달라진 것 같다고. 그래도 아빠 보고 싶지 않아?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가끔 궁금하긴 해. 거짓말은 아니었다. 가끔 남편 생각이 났다. 잘 지내고 있을까? 밥은 제때 먹고 있을까? 후회는 안 해? 아니. 단호하게 대답했다. 후회는 정말 없었다. 어느 날 공방 주인이 제안을 했다. 이거 팔아볼 생각 없으세요? 팔아요? 실력 좋으시던데 여기 한쪽짜리 내드릴게요. 작은 선반 하나를 내줬다. 내 글은 몇 개를 놓았다. 가격표를 달았다. 팔릴까 싶었다.
며칠 후 찻잔 하나가 팔렸다. 그 다음 주에는 접시 2개가 팔렸다. 많은 돈은 아니었다.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그 정도. 하지만 의미가 달랐다. 내 손으로 만들어서 번 돈. 내 작품을 누군가 사간 것. 그게 기뻤다. 이혼한 지 1년 반이 지났다. 지금 나는 작은 가게를 하고 있다. 공방 주인이 사정이 있어 지방으로 이사 가야 한다고. 나에게 잘 맞는 것 같으니 해보라고 나에게 넘겨주었다. 그것도 권리금도 없이 실직적인 금액만 받았다. 앞쪽은 판매 공간으로 내가 만든 그릇들을 진열해 놓는다. 뒤쪽은 작업 공간이다. 물레를 놓고 가마를 놓고 재료들을 쌓아뒀다. 나는 매일 아침 가게로 출근한다. 문을 열고 환기를 하고 청소하고 나면 물레 앞에 앉는다. 오전엔 거의 작업을 한다. 오후엔 가끔 손님이 오지만 많지는 않다. 하루에 많아야 서너 명. 그래도 괜찮다. 수입은 많지 않다. 한 달에 50만 원, 80만 원 정도 벌었다. 생활비는 거의 안 들어가지만 이혼하면서 받은 돈이 있어 생활비 걱정은 없었다다. 가게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가게 임대료도 낼 수 있고 재료도 살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풍족하진 않지만 부족하지도 않다. 이게 내가 갖고자 했던 나의 일상. 이것이 내 인생이다. 가끔 남편 생각이 난다. 지금쯤 어떻게 지낼까? 큰딸한테 들으니 다행히도 혼자 잘 지낸다고 한다. 직접 밥도 해 먹고 빨래도 한다고. 딸들이 가끔 전화도 하고 돌아가면서 밑반찬도 해주고 온다고 한다. 하지만 남편은 평생을 여자에게 의지하며 살아온 습관이 있기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재혼을 할 것임을 직감한다. 미안하거나 후회되진 않는다. 그냥 궁금할 뿐.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니까. 오늘도 물레 앞에 앉는다. 흙을 만지고 모양을 잡고 유약을 바른다. 이 시간이 좋다. 아무 생각 없이 손만 움직이는 시간. 완성된 그릇을 선반에 올려놓는다. 작은 접시. 푸른 빛이 도는 유야. 햇빛에 비춰보니 반짝인다. 이제야 내 이름으로 사는 것 같다. 누군가의 엄마도 아니고,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고, 그냥 내 이름 채나영으로 예순에 시작한 인생, 늦지 않았다.